안녕하세요. 텍세미나의 핵심을 챗GPT와 함께 분석해주는 토크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클라우드가 발전함에 따라서 서비스형 백엔드인 백엔드에서 서비스가 급속 성장하는 것 같은데, 먼저 챗GPT로부터 백엔드에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백엔드 애저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에요. 2023년에는 약 71억 6천만 달러였고 2024년에는 118억 3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2025년에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엔드에서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떤 환경적 요인이 대표적인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 좀 얘기해 줄까? 백엔드 애저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는 몇 가지 주요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첫째, 모바일 앱과 웹 애플리케이션의 핏발적인 증가예요. 기업들이 빠르게 앱을 출시하고 싶어 하면서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바우스의 수요가 늘어났죠.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편화예요.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셋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장벽이 낮아진 것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이들이 복잡한 백엔드 개발 없이 또 쉽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결합되어 바우스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백엔드에서 서비스로는 기존 구글의 파이어베이스가 유명한데, 최근에는 RDB를 지원하는 슈퍼베이스란 바스도 주목되고 있는데, 윤석열 드림플로우 대표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슈퍼베이스는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서벌리스로 동작시킬 수 있게 하는 일종의 BAS라고 해서 백엔드 애저 서비스를 이제 표방하고 나온 거고요. 얘 이제 원조격이 있죠. 구글의 파이어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사용하실 건데, 아무래도 이 DB 레벨은 파이어베이스 쓰시기 좀 애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NoSQL이기 때문에. 네, 리얼타임 DB라고 해서 NoSQL을 쓰는데, 슈퍼베이스는 내부적으로는 포스트그레를 갖고 있어요. RDB네요? 예, 그래서 R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BAS가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백엔드에서 서비스, 네, 저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엄청 성장할 거라고 그래요? 보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가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비즈니스 니즈들은 프론트엔드에서 좀 중심적으로 많이 코딩을 하는 트렌드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밑에 설계나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잘 해야 되겠지만, 근데 백엔드도 설계하고 만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 부담이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간단하게 빌리고 내가 서비스 필요할 때 연결해서 쓰고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버리고, 이런 체계를 할 때 기존 클라우드의 어떤 IS나 아니면 RDS 이런 걸 쓰는 것보다도 훨씬 간단해요. 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된다면 백엔드에서 서비스가 만약에 더 확산된다면, 지금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있고, 네. 백엔드 엔지니어도 있잖아요. 네. 백엔드 엔지니어들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백엔드 엔지니어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프론트엔드의 스택을 키워서 풀스택 엔지니어로 전향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백엔드에서 더 들어가서 데브옵스 라인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죠. 데모스 라인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옵스까지? 뭔가 옵스까지인데, 인프라에 관련된 노하우까지 다 들고 있어야 돼요. 플랫폼 엔지니어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나 스몰 어떤 비즈니스를 만드실 때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걸 백엔드 코딩을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WS 가입하고, 그 다음에 머신 세팅하고 인프라 만들고, 그것까지 백엔드 엔지니어들한테 다 시켜요. 아이씨. 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역할이 백엔드 엔지니어 태생이어야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로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가시는 경향이 클 것이고, 이 스몰 비즈니스를 그냥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나 앱 개발자를 채용하셔서 만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백엔드는 사실은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런 파이어베이스나 슈퍼베이스를 자연적으로 채택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마지막으로 기존 백엔드 엔지니어가
플랫폼 엔지니어나 풀스택 엔지니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챗GPT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엔드 엔지니어가 플랫폼 엔지니어나 풀스택 엔지니어로 전환하기 위해선 몇 가지 핵심 스킬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프론트엔드 기술.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프론트엔드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리액트나 Vue.js 같은 프레임워크도 도움이 돼요.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 지식. AWS, 아주어,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데브옵스 스킬. CI/CD 파이프라인 구축, 도커, 쿠버네티스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팁으로는 먼저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아요. 실무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보고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스킬을 익히면 전환이 한층 수월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관점을 공유해주신 드림플로우의 윤석열 대표의 추가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업무 자동화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기업은 여기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를 가속화시키는 소프트웨어와 사스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소프트웨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